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폭행으로 어머니는 척추가 부서지는 등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법원이 6년간 모친을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진호 기자, 이 사건 좀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어머니는 일에서 번 돈을 전부 투자해서 아들과 함께 2011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일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폭행이 시작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인 아들이 당시 폭행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지난해 8월까지 상습적인 폭행이 6년 동안 이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행의 이유들은 조금 황당한데요. 사업 주문량이 떨어지거나 어머니가 뭐 주문 전화를 놓쳤다. 이럴 때마다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폭행으로 어머니는 척추가 부서지고 방광이 파열되고 지금까지도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체구가 163cm에 39kg인데 이 아들은 183cm에 90kg이죠. 그러니까 뭐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반항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인 어머니가 가진 돈을 모두 투자했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아들로부터 폭력을 계속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뇌경색까지 앓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생활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백성훈 변호사 뭐 이런 존속폭행 사건 많이 접하고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런 상황, 이런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통 어느 정도 발각이 되거나 할 텐데 아마도 어머니가 계속 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건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 3일에 이제 경찰에 아들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계속 때린다. 아들은 34살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단 상해 진단서를 띄고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는데 왜 임시생활시설로 가셨을까요? 아들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아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 보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자기를 신고한 어머니 자꾸 찾아오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시생활시설로 갔고요. 그에 견디다 못해서 12월에는 아들에 대해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만 청구해서 내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불구속 상태로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는 사실도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폭력 사건이고요. 뭐 모자 관계나 가족 그걸 떠나서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격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서워서 임시생활시설로 전전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 가끔 이런 이제 가정폭력이나 존속폭력 얘기가 생기면 보통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훨씬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가해자가요. 경찰에서 한 진술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하고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뭐 흔히들 뭐 그런 게 보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진술 태도들까지 종합해 본다면 왜 구속이 안 됐었는지가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처음에는 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지금 나를 무고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없는 그렇게 일을 없는 하다가 일을 지었는다. 이제 문제는 근데 여러 가지 상해 진단서도 나오고 부위도 나오고 하니까 재산에 대한 다툼 때문에 나를 허위로 무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을 때 다친 거를 내가 때려서 다친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진단서 그 당시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하고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들의 거짓말도 좀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정진호 기자, 이렇게 아들이 거짓말도 하고 부인도 다 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으로 온몸에 멍자국이 났던 사진을 제출을 했고요. 또 피해자의 진단서도 여러 개가 제출이 됐습니다. 각 사건에서 2주의 전치 2주가 나온 진단서가 여러 개가 나왔고 이 대부분이 모두 폭행으로 생겼다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 그런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들어봐도 우리가 판단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려진 형은 징역 1년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뭐 어머니가 날 무고했다, 나는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다 했지만 재판 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어머니를 위해서 600만 원 정도를 공탁했다라는 점. 공탁. 네, 아하. 그건 합의가 아니라 예. 일단 쉽게 말해 성의를 보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는 돈을 네, 기탁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피고인에게 이제 이 동정정과 말고 이종정과 벌금만 2번 정도 있고 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아하.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예. 저는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하니까 아하. 이제 1년 동안은 숨을 쉬고 살 수 있겠구나. 1년 동안은 그 1년 동안이란 말이 너무 사실 그렇죠.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 후에는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년 지나면 아마도 이 가해자의 성정으로 봤을 때 예. 반성하고 자신의 어떤 폭력 습관을 고치고 어머니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고 고통받게 했어? 라는 심정으로 보복을 할 우려가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가해자 아들의 성향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왔고요. 그러니까요. 또 고소하고 나서도 계속 어머니 찾아왔죠. 네. 그 얘기는 본인을 고소한 거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게다가 거기다가 1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럼 과연 이 아들이 나와서 개과천선을 하고 어머니 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안한 게 현실이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1년 동안은 숨 쉬고 살 수 있겠다고. 1년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1년 이후에 사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거 신청을 하면 네. 그럼 뭐 이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게 내려지고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 사람 접근 금지 명령 내렸는데도 그거 어기고 어머니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자 보호체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백 변호사 이야기처럼 임시적인 보호시설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혹시라도 보복 공격이 있으면 위치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1년 이후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호받을지는 참 걱정인데요. 또 하나가 앞서도 소개했지만 폭력의 여파로 뇌경색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이후에도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그 가해자인 아들에게서 어떤 뭐 배상이나 구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우리가 가능하죠. 보통 형사 사건이 생겨서 이런 상해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에게 이제 피해자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아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게 문제죠. 네. 아들의 징역형 소식에 1년 뒤 보복할까 봐 벌써부터 두렵다는 어머니. 약자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